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7월 29일 오늘 오후 5시 31분이고 불타는 금요일 7월의 마지막 주 마지막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말이 지나고 나면은 8월달로 접어들게 되고 이 8월달이 또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8월 10일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잡혀 있는데 이날 어떤 이벤트가 잡혀 있냐면은 바로 CPI 물가지수가 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7월달에 물가가 얼마만큼 올랐냐 요거를 이제 8월 10일 21시 30분 요때 이제 발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8월 10일까지는 약간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있다. 그래서 요 라인까지 8월 10일이면은 이제 다음 주가 지나고 나서 다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부터 한 10일 정도 12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고 비트코인이 현재 3,150만 원대에서 쉽사리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전고점을 뚫어버렸죠. 이 전고점을 제가 조만간에 뚫으러 갈 것이다. 어제도 전고점 24K는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돌파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조금 이제 천천히 가줘야 좀 천천히 가면서 나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알트코인들이 뒤따라서 이렇게 좀 잘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자체의 상승폭이 거의 뭐 잡코인들처럼 지들만 먼저 막 팡팡 쏴버리고 있으니까 비트랑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요런 거는 이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호재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날아가고는 있는데 이러면 또 불안하단 말이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수직으로 팡팡 쳐올리게 되면은 이거 조만간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올리게 되면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런 식의 파동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려치고 여기 횡보하다가 올려치고 횡보하다가 올려칠 수도 있지만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처럼 여기도 이제 고점 어느 정도 이제 딱 맞으면은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좀 점잖게 움직여줬으면 좋은데 너무 좀 급격하게 움직이고 이러면은 또 이제 급격하게 오르면 또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죠. 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가지고 이 기간도 길고 그러면 이제 기간이 길게 되면은 이 기간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순환 매매 순환 펌핑이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올 수가 있는데 조금 가파르다는 점. 그래도 어쨌거나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고 아직까지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점. 물론 방금 전에 여기서 이제 고점 휩소 싹 더 가는 것처럼 하더니 아래로 그대로 내려박은 이 휩소 무빙은 좀 찝찝하죠. 요거 이 정도로까지 지금 전고 뚫어내고 이렇게 쭉 빠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지점이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는 차트의 형태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다는 형태 자체가 좋은 형태는 아니죠. 여기서는 이제 아래꼬리 팍 내려 찍고 어제도 이제 21시에 미국 GDP 발표가 있었어요. 미국 국내 총생산량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날아가는 척 하다가 바로 말아 올리더니 더 말아 올렸죠. 그러니까 요런 아래꼬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털어내고 추가적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무빙인데 반해서 이런 윗꼬리 같은 경우에는 위로 가는 척하면서 물량 넘기고 아래로 떨구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특히 고점 부근에서 나오는 이런 윗꼬리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렇지만은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실리지는 않았고 이거를 좀 더 확대해보면 결국에는 양봉 쪽으로 거래량이 많이 붙어줬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래꼬리를 크게 이제 윗꼬리 크게 달고 거래량이 이 봉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는 이 꼬리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몸통 자체가 굉장히 얇은 코인 같은 경우 이런 압정 형태의 윗꼬리 달린 캔들 같은 경우가 고점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리고 거래량이 실려버리면 이거는 사실상 이거 고점이었구나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부분은 몸통에 실리고 꼬리에 물론 꼬리가 지금 많이 실리긴 했지만은 그 이 여파로 인해서 하락이 이제 이 정도로 쭉 나왔다. 지금 여기서 윗꼬리 빡 찍어주고 여기까지 지금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딱 쳐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움직임만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아직 하락 추세로 접어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 박스 있죠, 박스. 자, 비트코인 30분 봉이고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윗꼬리가 달린 거는 굉장히 조금 안 좋기는 하지만 아직 박스를 안 깨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박스가 지금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쭉 올리고 쭉쭉쭉쭉 올려놨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저점 이탈이 지금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탈이 만약에 여기서 지금 여기 박스 자체가 원래 지금
지금 방금 이거 윗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를 확 뚫어버렸는데 지금 뚫고 나서 가장 이상적인 차트의 모양은 절반, 올려친 거의 절반 자리까지만 빼주고 옆으로 좀 빼주면서 추가적으로 살살살살 올라갔을 때 이거는 추가 상승, 거의 90% 이상의 추가 상승을 우리가 점칠 수 있는 차트인데 그 차트는 지금 아니고 여기서 올려친 거를 거의 다 내린 상황에서 지금 조금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아 올린다라고 하면서 이 꼬리를 서서히 먹어 들어가면은 사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봐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게 상방 휩소였고 물량 넘기기 마지막으로 가는 척하고 아래권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무빙의 시작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때랑 반대되는 무빙이죠. 반대되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 꼬리 달고 쳐 올리고 여기서는 위 꼬리 달고 쳐 빼는 그런 무빙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이 박스 라인을 이탈하면은 일단 도망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 라인의 가격대가 23,700이거든요. 23,700. 여기가 이제 23,700달러입니다.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단기 상승 추세는 조금 끝났을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제 의견은 이 단기 추세로는 빠질 수는 있어도 어차피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 사실 이 주봉이나 일봉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아직도 이거는 좀 더 올라가야 된다.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게 있는데 요 정도 올렸다고 해가지고 사실 올렸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좀 미미하죠. 반등이 최소 여기처럼 이 정도로 내려 꽂았으면은 뭐 떨어진 거의 절반 정도까지는 가줘야 반등했구나. 여기 떨어진 거에 절반짜리 정도까지는 가줘야 36K죠. 여기까지는 가줘야 그래도 뭐 상반기 내내 2022년 상반기 내내 떨어졌지만 그래도 네가 마지막에는 한번 보여줬구나. 요 정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거 아직도 땅바닥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도 제가 봤을 땐 요 정도 구간이죠. 요 정도 구간 주봉 한 2개 정도 양봉 띄워줬던, 여기도 이제 크게 내려받고 주봉으로 양봉 2개 정도 띄워줬던 그냥 요 구간 정도가 아닐까. 지금이 요 구간 정도, 여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오거든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일단은 8월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 FOMC 금리 인상이 9월에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7월 말 정도서부터 해서 8월까지 이미 약간 어느 정도의 상승을 랠리는 좀 시작이 되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이게 단기 고점일 수도 있고, 이거 여기서 이제 윗꼬리를 좀 달아줬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윗꼬리 달리고 좀 빠지지 않습니까? 빠질 수는 있어요. 빠질 수는 있어도 파동을 그리면서 빠지겠죠. 파동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어도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여기서 여기에 올려친 거에 한 절반짜리 있죠. 요 라인 22.7K 정도 22,700달러 정도까지는 조금 뺐다가 그 다음에 살살 올리면서 전고를 뚫어내는, 여기 전고를 뚫어내는 무빙이 8월에 나올 수 있겠다. 좀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가파르게 올려놨어요.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 좀 살살살살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스무스하게 좀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촐싹맞게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충분히 여기서 이런 식으로 2파 3파를 올려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는 보지만 단기적인 차트 추세로 놓고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좀 꺼림칙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형태를 역으로 또 꼬아서 저 같은 이런 분석가들이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윗골이 나오는 거는 뭐 안 좋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애들 좀 익절하고 나가고 여기 단기 고점이야 너네 좀 내려줄래?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다 익절을 때리겠죠. 지금 바닥권에서 잡은 사람들도 수익권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팔 사람들이 다 좀 어느 정도 팔고 내리고 나면은 그때 더 올라가는, 마치 이더리움 클래식과 같은 뭐 그런 무빙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만 이 박스를 이탈하면은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온다. 근데 결과적으로 아직 박스 이탈은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밤에 이런 식으로 좀 박스를 이탈하게 되면 조금 요 라인, 여기 매물대 있죠. 여기 매물대, 여기서 상당히 시간 오래 끌고 위로 올린 거기 때문에 요 매물 라인까지는 어느 정도 와줄 수는 있다, 내려올 수는 있다. 저는 그래도 여기 오면은 이거는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박앤세일. 제가 항상 조정 구간은 이제는 박앤세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전히 주봉이나 일봉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가지고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게 한 가지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박스를 안 깨면은 어쨌거나 이 위에서 뭐 천년 만년 여기서 이제 직선으로 갈 수는 없겠죠. 어쨌거나 무빙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박스가 끝날 때쯤에는 이제 아래로 갈 것이냐 위로 갈 것이냐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 흘러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위로 간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8월 10일에 물가 소비자 CPI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그 예측치를 봐야 돼요. 예측치. 이게 지금 전달에 지금 최근에 이제 7월 13일에 발표가 있었죠. 근데 발표가 예측을 8.8% 정도 물가 상승을 예측을 했는데 그 이상으로 나와가지고 9.1%가 나오면서 시장이 요동을 쳤지만 이때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는 이게 피크아웃, 그러니까 정점을 찍었다. 이 물가 상승률이 여기서 지금 말도 안 되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이게 정점을 찍고 이제는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거든. 그리고 이제 8월 10일에 발표하는 예측치는 8.8%를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예측치 8.8%가 나온다든지 저는 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다. 8.7, 8.6까지도 예측치가 좀 떨어져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유가죠. 자, 보시는 게 여러분들 이제 국제 유가 차트인데, 여기서 말도 안 되게 피크 기름값이 치솟았고 여기서도 치솟았는데, 정확하게 여기 쭉 내려와 보시면은 6월 중순을 기점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7월 달에 물가 지수는 여기서 잡히기 때문에 쭉 올라가면 여기가 7월, 여기죠, 여기. 기름값이 6월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온 지점에서 CPI가 잡혀버리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서 기름값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 기름값이 여기서 수직 낙하를 해줬기 때문에 7월 달에 물가 지수 자체는 조금 좋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팽배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상승이 크게 터지는 것도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는 이제는 좀 잡힐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지금 상승을 잘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8월에 지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그 반대 추세였으니까 7월이나 6월 달에도 6월은 제외지만 7월 달에도 CPI 발표했는데도 상승을 하고 금리를 올렸는데도 상승하는 이유는 이제는 나올 악재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 이제는 올라가야 될 때가 됐다라는 뜻일 수가 있고, 8월 10일에 오히려 좋은 지표가 발표하게 되면은 그 전까지 아직 시간이 12일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더 해주자가 여기서 발표를 좋게 하면은 호재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정도의 예상은 하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8월 10일이 좀 어느 정도 좀 분수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이제 여유를 갖고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월봉 관점에서 봤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월봉상으로 3원봉을 띄워놓고 양봉 2개 출현하죠. 3원봉 띄워놓고 양봉 2개, 3원봉 띄워놓고 양봉 2개 출현을 한다라고 이번 패턴도 그렇게 나온다라고 봤을 때 8월 자체 8월까지는 이 양봉으로 최소 비트코인이 4천만원까지 먹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양봉이 2개 뜨게 되면, 그랬을 때 그래봐야 직전 음봉 캔들 하나 잡아먹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정도만 잡아먹어도 사실상 떨어진 거에 어느 정도 절반 자리까지는 회복을 해준다라는 게 좀 그림이 나오게 되고, 그랬을 때 다시 또 빠지겠죠. 빠질 수밖에 없겠죠. 어느 정도 여기 상승을 쭉 해주고 좀 눌리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거대한 폭발을 하나 터뜨리는, 저는 내년도가 상당히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게, 올해는 어차피 상반기는 다 버렸고 하반기에 지금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그레이트 랠리 구간은 아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 큰 하락 뒤에 굉장히 큰 폭풍이 몰아친 다음에 무지개가 살짝 떠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무지개가 살짝 뜨고 없어지겠죠. 없어지다가 옆으로 또 기다가 내년에 한번 이 정도로 미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가진 그 잠재력, 희소성, 이게 사실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메타버스가 코로나 시대랑 또 맞물려 가지고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 가상게임, 가상근무, 재택근무 이런 게 또 확산이 되면서 메타버스 열풍이 올해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내년 정도에 꽃을 피우지 않겠냐. 2023년, 24년도에는 이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 특히나 이제 P2E 게임, 플레이 투 언이라든지 또 무브 투 언, 움직이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스태픈 같은 것도 좀 더 이제 발전적으로 추가적인 여러 가지 또 컨텐츠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과 내후년에 비트코인 장세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하
인하를 또 내년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올해 주구장창 금리를 올려놓은 다음에 내년 초부터는 금리를 또 내릴 텐데,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사실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으로 돈이 그만큼 더 흘러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조금 상승이 상당히 좀 크게 터질 수가 있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저는 충분히 여기 비트코인 8천만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오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90% 이상이 이미 채굴이 다 완료된 상태고, 채굴 난이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이 반감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도래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2040년 이후에는 채굴 자체가 안 되죠. 자, 그러면은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고 채굴도 더 이상 안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과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최소 2억 정도, 2억 이상, 물론 가격이라는 것은 계속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더 이상 채굴이 안 되는 시점이 임박해 올수록 사람들의 어떤 조급증, 그리고 이제 갖고 싶어하는 이제 욕망,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또 승인이 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미국 상원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죠.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 이제 미국 상원 의원, 보수파 신시아 루미스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는 비트코인의 강세론을 믿는다. 왜냐면 나는 비트코인이 장기 보유자 중에 한 명이고 계속해서 보유를 할 것이다, 요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비트코인 가격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솔직히 단돈 1,000만원이라도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적 전망,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 박스, 이제 표시된 박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박스 이탈하면 일단 나와야 되고, 이 박스를 계속해서 지켜준다라면 추가 상승한다라는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 이더리움도 이미 비트는 지금 이제 여기 전고점 뚫네 마네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벌써 사정없이 뚫어버린 다음에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 조정을 어느 정도 이제 받고 나오다가 조정이 길게 터지면 이더리움도 떨어진 거의 절반까지는 내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뭐 한 요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역시나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 단기 박스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방금 전에 좀 조정이 나오면서 찍어줬던 이 저점 라인 있죠. 이 저점이 1692달러입니다. 이 1692달러를 만약에 다시 간다? 여기를 이제 다시 가면은 사실 이제 내린다라고 봐야겠죠. 어느 정도 좀 조정이, 그 다음에 여기 매물대까지 1620 매물대까지 내린다, 그렇게 봐야 되고, 만약에 이 박스에서 계속 논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비트코인은 좀 빠지지는 않고 있고, 이 꼬리만 어느 정도 좀 먹어주게 되면은, 여기 이제 꼬리까지만 3,200만원 정도까지만 먹어주면은 사실 좀 더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 8월 10일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고, 요때까지는 그래도 상승 기조로 가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떨어진 다음에 안 오르고 있다, 일단 요거는 이제 좋은 신호인데 살살 또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는 있는데, 일단은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좀 빠져줬어요. 이 달러 인덱스도 비트코인이랑 대표적으로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반비례 관계에 가지는 이제 지수인데, 이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딱 정점을 찍고 지금 쭉 빠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에도 약간 더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 나스닥도 올라갑니다.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이 또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나스닥도 지금 움직임이 좋죠. 결과적으로 여기 저점 찍은 다음에 살살살살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해 나가고 있는, 고점 돌파 또 했죠.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패턴이고, 이제 이 구간의 천장을 지금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뚫나 마냐의 싸움입니다. 여기를 쉽게 뚫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냐면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렸으면은 좀 한번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그냥 뚫게 되면은 13,600포인트의 벽을 맞게 돼 있습니다. 여기 벽을 맞고 또 조정이 좀 나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일단 나스닥도 최근의 흐름은 상당히 강하게 올려쳐주는 모습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에 절반 자리까지는 회복을 해줘야, 최소 14,000포인트는 찍어줘야 반등했구나,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나스닥은 그동안 좀 불패의 신화를 써왔던 불멸의 지표였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돌파도 나스닥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돌파가 나올 수는 있죠. 그래서 일단 여러가지 지표들도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들 상황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퀀텀이랑
삼성, 네오 이런 중국 코인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세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퀀텀을 나는 이제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겠다. 왜냐면 매수할 만한 구역이거든. 여기서 고점 찍고 충분히 빠진 구간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손절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겠죠. 요런 이제 갑자기 급등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요 라인을 깨면 안 돼요. 6664를 그냥 손절을 잡고 들어가면은 사실 이런 코인들도 한번 튕겨져 올라갈 수는 있기 때문에 대신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오를 만큼 오른 코인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고 정확한 이제 박스 하단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퀀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올려쳐 놓고 지금 좀 빠져서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자리예요. 지금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손절은 직전 전저점 라인을 딱 잡고 여기서 이제 크게 딛고 계속 시간 끌면서 올린 자리인데 요 라인 자체를 깨면 안 되겠죠. 여기를 손절을 잡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1인치 네트워크, 자 어제 1인치 말씀을 드렸죠. 어제 7월 28일자 영상에서 이제 950원대 1인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어제 이제 오전에 다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1인치 이제 937원 정도에 저희는 자 이제 좀 매수를 미리 다 했고, 체인링크도 이제 9,100원대 다 매수를 했죠. 그리고 영상에서도 이제 950원대 말씀을 다 드렸고, 요거는 쭉 상승이 나서 오늘 1,000원, 1,040원까지 찍어주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도 내려가고 있진 않다. 얘가 아직도 상단에서 쭉 올려친 다음에 시간을 끈다라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 1,000원만 안 깨면은 좀 더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한 차트입니다. 물론 저희는 일부 다 수익 실현을 좀 하고 그러고 가고 있지만은 좀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요런 거 다 좀 수익을 좀 확실하게 다 챙겨놨죠. 자 이런 식으로 1인치 보시면은 937원에 다 이제 매수를 해서 980원대에 좀 팔고, 팔면서 가야죠. 팔면서 주구장창 들고 있는 게 팔아서 수익 실현을 해야 내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잘 올라간다라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팔면서 가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안 팔고 계속 들고 있으면 도로 제자리에 돌아오는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43만원 수익 축하드리고, 체인링크도 올라갔고, 자 체인링크도 28만원 7% 수익. 자 체인링크도 다 드렸습니다. 어제 44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좀 확실한 수익을 좀 받아가실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쪽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코인들,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선별해서 매수 지점, 매도 지점을 딱딱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치 뿐만이 아니라 어제 좀 말씀드렸던 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발란체라든지 베이직 어텐션, 밀크, 어제 이제 휴먼스케이프부터 해가지고 다 올라갔죠. 체인링크부터 해가지고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코인들이 다 올라갔죠. 올라갔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1인치라든지 체인링크, 지금 보시면 지금도 5.8% 올라가고 있죠. 체인링크라든지 세타도 제가 계속 강조 드렸었던 코인입니다. 이 세타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영상에서 뭐 영화 패러디까지 해가면서 세타 토큰 말씀을 드렸고 잘 가고 있죠. 세타도 여기서 끝날 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주봉상으로 아직도 땅바닥인데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세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에이다도 못 갔어요, 여러분들. 지금 에이다도 이거 더 가야 됩니다. 지금 이거 땅바닥인데, 자 일단 지금 어제나 엊그저께 저번 주부터 계속 바닥 잡기가 들어갔고 상당 부분 다 수익 실현을 하면서 저희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아직도 제대로 안 올라간 그런 코인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8월을 맞이해서 좀 더 이제 떡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지금 가져왔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일단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비트코인 골드라든지 막 퀀텀이라든지 이렇게 갑자기 점프 뛴 애들 말고, 얘네들은 그나마 네임드가 있고 이름이 있는 좀 메이저 코인들이 지금 펌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메이저 펌핑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잡코인 펌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잡코인 펌핑. 지금 가만히 조용하게 있는 애들 이런 거 보세요. 하이브라든지 에이브라든지 칠리즈, 무비블록 이런 거, 누사이퍼 이런 거, 누사이퍼라든지 골렘 요런 잡코인들 있죠. 밀크라든지, 밀크도 이거 살살살살 지금 올라가려고 폼 잡는 거고, 메디블록, 플레이댓, 스테이터스 요런거, 스테이터스도 지금 살살 폼 잡고 있고, 파워레저나 STP나 이런 아하 토큰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잡코인들, 그리고 이제 휴먼스케이프 빼놓을 수가 없고, 요런 잡코인들이 이제 주말 펌핑이 나올 수 있다. 내일이면 또 주말이지 않습니까? 잡코인들 특징이 주말 9시에 막 쏘고 도로 제자리, 오후에 도로 제자리 돌아오는 그런 펌핑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주말 잡코 펌핑 가능성이 있겠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잡코인들 중에서도 휴먼스케이프
스테이프라든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라든지 플레이뎁, 칠리즈, 아하 요런 애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잡코인들인데 아직 좀 제대로 뭔가 안 쏜 애들, 요런 애들도 우리가 조금씩 담아놓고 그냥 상방에 플러스 20%, 15%, 20%, 30% 구간에 그냥 매도 걸어놓으시면 한 번 위로 찌르고 내려올 수가 있다. 그런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코인들 중에서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이다 이런 친구들 아직 안 갔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엑시라든지 요런 애들은 조금씩 다 갔어요. 물론 엑시도 이거 많이 쏜 거는 아니죠. 그동안에 이제 떨어진 거에 보면 사실 주봉상으로 아직도 바닥인데, 저는 엑시 인피니티도 이거 눌러주면은 충분히 좀 진입해볼 만하다. 엑시도 이거 좀 더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체인링크 이런 것도 주봉상으로 더 가야 된다. 더 가야죠. 이거 이 정도만 가지고 가면 안 되죠. 체인링크가 여러분들 그래도 시총 4.7조짜리고 바닥을 이 정도로 다져놨으면 최소 14,000원은 가야 된다. 최소 14,000원은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세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아직 안 간 거예요. 아직 안 간 거죠. 세타도 좀 더 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거는 이제는 놓아줘야 된다. 이런 거 지금 들어갔다가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여기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미끄럼틀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는 이거는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그냥 쳐다보지를 마시는 게 좋을 수가 있다. 물론 단기로 이런 거는 거래량이 워낙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거 눌리면서 단타로 짧게 먹는 구간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팍팍 박아줄 때 끝에서 살짝 이제 롱으로 먹는, 팍팍 박아주면은 단기 반등 먹는 식으로는 할 수 있어도, 이거를 그냥 사놓고 오버나잇을 하게 되면은 물론 올라갈 수도 있죠. 물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리스키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오 이런 것도 조금 애매하죠.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하다. 물론 주봉상 땅바닥이긴 하지만은 이런 지금 엑시나 체인링크, 세타 이런 게 좀 더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에이다도 이거 더 가야 됩니다. 이 주봉을 보시면 에이다는 그냥 지금 땅바닥이고, 어쨌든 에이다도 사실 이더리움만큼은 아니지만은 그 굉장히 좀 그래도 근본 코인 중에 하나, 시가총액이 23조짜리인데 얘도 좀 뭔가를 보여줘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안 올라갔고 그동안에 바닥에서 거래량 그래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 정도로 거래 들어오고 아직 안 보여줬으면은 최소 800원에서 900원까지는 좀 쳐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럼도 마찬가지죠. 이 세럼도 아직 좀 제대로 안 쏘고 있는데, 사실 이 세럼이나 솔라나 같은 경우가 지금 의외로 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솔라나나 세럼이. 그래서 얘네들도 조금 더 가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세럼이나 솔라나도 여기서 요 정도 올라오고 아직 전곡도 돌파가 안 나왔는데, 지금 이더리움이나 다른 애들은 다 여기 뚫고 돌파가 좀 나온 상황인데, 솔라나가 좀 힘을 못 쓰고 있다. 그거는 사실 이제 세력들도 순서대로 먹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거하게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솔라나나 세럼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코인판 가장 큰 메이저 세력 중에 하나가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 샘 뱅크만 프라이드, 이 FTX 쪽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걔네들이 좀 쥐락펴락하는 코인이 솔라나랑 세럼 이쪽 계통인데 아직 얘네들이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는 조금 뭔가 좀 각을 지금 잡고 있다. 한 번에 그냥 원웨이로 쏠려는 좀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 여기서 은근히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런 식으로 무빙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일단은 좀 들고 있어야 된다. 솔라나나 세럼 같은 것도. 그리고 솔라나가 아니라 솔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 솔라나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코인이고, 솔라 같은 경우는 원래 스와이프였죠. 스와이프가 이름 바꾸고 시가총액 2천억짜리 요런 잡코인들도 지금 보시면은 그냥 땅바닥이죠. 제대로 안 쌌죠. 근데 이런 것도 조금 들고 있으면은 한번 위로 700원 찍고 제자리 돌아오고 요런 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솔라 같은 것도. 솔라를 또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이 결과적으로 바이낸스에서 그냥 가져가 버린 코인이기 때문에 그냥 바이낸스의 코인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도 바이낸스가 어느 정도 작업을 해주면은 그래도 한번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려 쳐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 스와이프가 솔라로 바뀌면서 바이낸스가 떠갔거든요, 코인을. 그래서 얘네도 어느 정도 기를 모으다가 위로 좀 제대로 쏠 수가 있어서 솔라 같은 경우도 조금 들고 있을만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대망의 도지입니다. 도지. 여러분들 도지도 주봉상 땅바닥이고, 이거 지금 90원인데 100원의 벽에 계속 막혔는데, 얘 뒤에는 또 일론 머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얘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힘을 응축하다가 한번 또 위로 쏘지 않을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도지 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 좀 들고 있을만 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코인들의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좀 많이 힘을 못 썼던 그런 코인들, 아직도 땅바닥에 있는 그런 코인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코인들 중에서는 엑시, 체인링크, 세타, 에이다, 솔라나, 세럼, 솔라, 도지, 그리고 보라까지. 보라도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이거 이 정도로 땅바닥을 기었으면은 한번 이제 위로 보라색 불꽃을 쏘아 올릴 때가 좀 되지 않았냐,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기는 거를 보면은 계속 기는데 이런 거 이제 한번 위로 이렇게 올려치는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며칠간 이런 좀 확실한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계속적으로 잡아드리면서 수익이 상당히 잘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는 8월까지는 그래도 이어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돈 벌 수 있을 때 좀 빨리빨리 좀 최대한 매매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좀 수익을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단에 전화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먹을 수 있는 코인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 빠르게 또 주요 뉴스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거시경제에 영향을 좀 덜 받는다. 이거 일정 부분 좀 맞는 얘기 같습니다. 어쨌거나 비트보다도 이더리움이 지금 상당히 세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뭔가 비트코인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서 좀 무거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에 반해서 이더리움은 조금 가볍게 움직이는, 탄력성이 좀 더 비트코인보다 뛰어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비트나 이더나 모두 가격 회복을 위해서는 매크로 요인, 그러니까 거시경제, 거시 환경이 좀 중요하다, 그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이더리움이 매크로 요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렇게 나왔고, 거기다가 지금 POS 전환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슈까지 작용을 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러시아 출신의 이 천재 개발자 이 비탈릭 부테린도 이런 얘기를 했죠. 통치에 저항하는 것은 블록체인의 기본 원칙이다. 이 통치와 거버넌스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거버넌스 자체는 개방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형 통치는 사실 개방화되고 제3자끼리 이어지는 이런 블록체인에 비해서 굉장히 좀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중앙화된 통치에 저항하는 것이 블록체인의 저항 정신, 레지스탕스 정신과도 일맥상통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웹 2.0에서 웹 3.0으로 또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웹 2.0이 중앙화된, 구글 같은 경우만 봐도 구글이 딱 장악을 하고 그 플랫폼 내에서 모든 걸 구글이 통제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반해서 웹 3.0 기반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은 그 안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어떤 이제 거버넌스 투표를 진행한다든지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사용자 기반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앙화에서 탈중앙화로 넘어가는 게 웹 2.0에서 이제 웹 3.0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웹 3.0이라든지 메타버스는 사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솔라나가 지금 솔라나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 뉴욕의 허드슨 쇼핑센터의 첫 번째 오프라인 매장 솔라나 스페이시스를 개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매장은 블록체인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이 됐고, 여기서 이제 후드티나 여러 가지 상품도 판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장을 냈다라는 것이죠. 뉴욕 한복판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미국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이건 뭔가 솔라나 하면서 들어왔는데, 이거 이제 차세대 블록체인이고 이더리움이 어쩌고저쩌고 솔라나 기반 생태계에서 솔라나 몇 개 좀 사보시죠 하면서 솔라나 코인도 사고, 살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돼? 코인베이스 깔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 생태계로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러니까 웹 3.0을 좀 더 이제 널리 전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매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디센트럴랜드라 샌드박스 내 가상 스토어, 온라인 스토어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실제 세계, 실제 스트리트에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열어가지고 솔라나도 홍보를 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이제 홍보도 하고, 뭐 여기 들어온 사람들한테 또 코인베이스도 뭐 제휴해가지고 거래소니까 코인베이스 뭐 광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거리를 가다가 이런 또 솔라나의 간판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 아니냐, 그것도 뉴욕 한복판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이제 이더리움 매장도 생길 수 있고 비트코인 매장도 생길 수 있고 샌드박스 매장이 생긴다든지, 그런 좀 시작점이 되지 않겠냐,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 이제 코인들 아직도 좀 안 빠지고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식으로 좀 장기간 좀 버텨주다가 조정이 조금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단 박스의 끝에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제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아래로 좀 떨어진다 해도
이런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래로 빠져도 결국에는 고점 돌파가 나와요. 결국에는 고점 돌파가 나온다. 결국에는 고점 돌파가 나왔죠. 여기서도 좀 빠진다 해도 결국에는 또 고점 돌파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큰 걱정할 부분은 이제 아닌 것 같고, 좀 빠지면은 우리가 조금 기다렸다가 또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 좀 더 이제 물량을 늘려가면 되는 거고, 여기서 그냥 그대로 올려 쳐주면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들 수익권 들어가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다. 다만 오를 만큼 오른 지점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조금 더 추가 상승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싶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에 따라서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 이런 코인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코인들도 지금 풀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다 분할 매수 안전하게 그 구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샌드박스를 매수를 하고 싶다. 지금 살 수 있죠. 지금 사더라도 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좀 구간을 나눠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수를 좀 해가지고 올라가면 또 팔면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그런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건강 조심, 그리고 이제 너무 분위기 좋다, 너무 불장이다라고 해서 무리한 매도라든지 이제 풀 매수라든지 무리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조금 멀리 내다보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도 이제는 안전한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샌드박스 이런 것도 주봉으로 딱 보시면은 땅바닥이죠. 땅바닥입니다. 이거 최소 이런 거 3-4천 원은 가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고,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 계속해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좀 같이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좀 더 좋은 소식들, 좋은 코인들을 발굴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